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정책기획 과정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 특히 의료 쪽에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한 정책 기획들을 최근에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행 했던 그 정책 기획 보고서보다 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실정이 필요했던가를 주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아마 더듬어 가면 사실은 그 앞으로 이제 실증 사업이 나아갈 바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기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북대학교 안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근데 굉장히 대학교 연구소로는 좀 독특하게 대학원생이나 교수 중심이 아니고 전임 연구원이 한 80명 정도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산업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중소기업청에 있는 그 지원 사업들을 다 통합을 해서 연구소를 하나 크게 만들었고요. 그 아래 이제 주로 센터가 있습니다. 하는 일들은 뭐 산학 협력을 통해서 이제 연구 개발하는 거 하고 또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하게 이제 고가의 장비나 툴들을 이용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소속돼서 이제 활동할 때 뭐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드는 분야가 3D 융합 기술 분야 쪽이고 이제 프린터 분야입니다. 여기는 이제 설계 해석부터 해서 검증까지 이제 일괄 체계를 갖추고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R&D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제작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처음에는 장비 많이 사놓고 그리고 의뢰 캐드 도면 이런 것들 가져오면 거기에 맞춰서 장비만 이용해서 제작해주는 걸 하다가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그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오히려 장비는 약간 이제 마이너한 것이 되고 뭐 3D CAD 자체의 모델부터 변환해서 설계하고 또 그거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이런 사례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고양이용 임플란트인데 죽여도 되는 고양이가 아니고요. 실험용 고양이가 진짜 반려동물로서 이제 그 키우고 계신 분이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건양대학교 병원하고 같이 해서 이제 고양이용 임플란트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나중에 횟수가 늘어나면 이제 이런 게 실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이고 여기와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실증 추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릴 게 이제 저희가 연구개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 과제는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서 3D 프린트 장비가 아니고 3D 프린트를 잘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착수해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3D 프린팅을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일반 우리 그 공학 쪽에 보면 기계나 자동차 쪽에는 메이저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3D 프린팅 중에 의료용 쪽 CAD나 이런 쪽은 아직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발하는 게 이 과제의 목적이었고 정형외과라든지 성형외과, 치과 쪽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의사분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팅 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툴인데 설계라든지 또는 협업 같은 이런 툴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 툴을 개발을 해서 일단 이 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협업 활동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 맞춤형 수술 가이드입니다. 양악 수술할 때 사용되는 가이드였고요. 뭐 이 프로세스는 가장 먼저 이제 그 CT나 3D 스캔 가지고 얼굴 표면 형상 뜬 다음에 뜨고 나면 양악 수술할 때 이제 구강 앞면의 위쪽 부분과 이제 아래쪽 부분을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개하는 과정이 결국 의사 선생님들의 그 실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도 많고 이래서 그걸 좀 줄여보자. 그래서 절개할 때와 또는 그 플레이트를 고정할 때 필요한 가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가이드를 이제 설계할 수 있는 툴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요거를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진료 현장에 적용을 해봤던 사례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인데 이 가이드 설계 과정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 쪽은 소프트웨어로서 어떤 그 툴을 만드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사용성이라는 측면들을 이제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인데 처음 주니까 도대체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무슨 의미의 툴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서 한 몇 달간에 걸쳐서 이제 그
UI부터 다 고쳤습니다. 고치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의료진하고 협업을 했고요. 또 이 그 맞춤형 수술 가이드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게 웨이프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치기공사들이 만듭니다. 요거는 시술이 끝나고 나면 한 8주 정도 이렇게 입 속에 이제 기워가 있는 그런 상태라서 굉장히 높은 수준, 그 4등급 정도의 그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치기공사, 의사, 저희 공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버전 만든 다음에 처음 버전, 제로 버전을 만든 다음에 이제 1차 개선하고 2차 개선했고, 또 그 과정에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병원에서 시술을 해서 검증을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계속 개선하고, 설계 개선에는 아까 단순히 이런 구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툴, 저희들이 원래 연구 개발해서 개발하기로 했던, 과제에서 개발하기로 했던 툴의 성능들도 계속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가이드를 제품화할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이드도 제품화 해보자는 수준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요약을 해보면, 저희가 목적은 이제 원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그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검증하기 위한 거였고, 뭐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업하고 가이드 제작하고 적용하고 성능 평가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 치기공사까지 했는데, 한 12개월 동안 저희가 30회를 정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반복 결과를 가지고 의료진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UI를 바꿨고, 또 그 다음에 통합 프로세스를 좀 고려해야 된다. 즉 단순히 저희가 성형외과용 툴을 만들 때 성형외과 의사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구나, 치기공사까지 또 협업할 수 있는 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했고, 파생 효과로서 이제 실전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툴도 중요하지만 맞춤형 가이드조차도 사실 시장성이 있겠다 해서 파생 효과도 좀 가져왔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사실 저희가 연구비로 모든 걸 다 처리했고, 환자들이나 이런 쪽은 사실 병원 진료 과정에서 전혀 저희가 그 뭐 대가를, 진료 수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지금 법에도 가능하지만 의사가 과잉 처방을 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진료 수가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결국 연구비로 다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사례는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 이제 장비도, 앞에는 순수한 R&D라면 여기는 장비를 구축해서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 그 나왔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인체 맞춤형 치료물 제작 기본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2015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과제고, 이 과제는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제품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우리 프린트를 이용해서 제작해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GMP 인증도 받고 해서 제조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드시면 시술하게 되는 고관절이 있습니다. 이 고관절을 할 때 지금은 의사가 진료를 하거나 시술을 하기 전에 엑스레이나 CT만 보고 직접 들어가서 수술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 사례가 많은 게 3D 프린터로 이런 식의 그 3D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지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가자마자부터 저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3D 프린터로 그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의료 분야에 쓸 수 있을 만큼 3D 프린터가 정확하냐? 뭐 저희들은 그 정도는 개런티가 된다. 예를 들면 50 마이크로 정도의 뭐 정밀도 뭐 이런 쪽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병원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다이코옴이라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여기 통과될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했는데, 이래서 이제 할 수 없어 저희들이 원래 그 병원에서 가지고 있던 모델하고 우리가 3D 프린터로 한번 거친 것이 동일한 그 모델이 된다. 이 정밀도가 일치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한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른 분야에서는 뭐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공학 쪽이나 기계나 이런 쪽에서
이 정도 정밀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약간의 프로세스가 달라지니까 이제 새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요. 특히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콤이라는 그 영상 전송과 관련된 영상 관리와 관계된 하나의 플랫폼을 쓰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3D 모델링 데이터가 나온 것이 데이터 사이에서도 좀 비교가 됐으면 좋겠고 실물 사이에서도 비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만 또 해당되느냐? 왜냐면 정형외과는 사실은 정밀도 요구가 좀 낮은 편입니다. 뭐 치과가 조금 더 높고 또 다른 분야가 또 높기 때문에 부위별로 프로세스별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비별로 데이터가 사실 다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적용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사실 저희들이 배웠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제 CT 사진을 가지고 여기 이제 환자의 시술될 수 있는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3차원 프린팅한 모델을 했고, 요 모델에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술할 고관절을 먼저 맞춰보고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사를 어디에 박느냐가 사실은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절개해서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절개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거의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살과 뼈가 섞여 있고 이 공명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 들어가는 거를 이제 사전에 해서 들어가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뭐 여러 차례 해서 이렇게 시술된 결과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 프로세스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갔을 때는 당연히 우리 쪽에 즉 공학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정확도나 이런 것부터 검증을 시작해서 모델 설계하고 임상 적용해서 성능 평가까지 해서 한 6개월 동안 20내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원래 이제 수술 프로세스에 3D 프린트를 도입하면 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여러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어쨌든 아까처럼 다이콘 같은 영상과 그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프로세스 개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델 변환할 때 사실은 저희들도 보니까 이제 CT에서 변환하는데 CT 사진을 어떻게 찍는 것이 그러니까 CT 그 단면 사진이니까 단면 사진을 어떤 정밀도로 찍는 게 좋고, 또 변환 자체도 사실은 어쨌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효과가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시간이 최대한 50% 정도 단축되니까 마취 제 사용도 줄일 수 있고, 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도 발표해서 저희가 오히려 이제 국무조정실에 이런 모델을 앞으로 쓸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좀 개선해서 수가를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대구시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이 크다 보니까 대구시 일을 하는 것 중에 이제 R&D는 아닙니다. R&D는 아닌데 이제 이 부분도 의미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2016년 7월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IoT 전용망, SK텔레콤에서 구축한 로라라는 통신망이 이제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그 로라망을 대구에서 제일 처음 깔았고요. 대구에서 제일 처음 로라망을 까는 과정에서 뭐 이걸 상징적으로 할 사업이었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했냐면, 이게 달성군 가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워낙 산골 지역이라서 대구시에 포함되어 있지만 산골 지역이고, 여기가 한 3,600가구 좀 넘게 있는데 상수도 금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도 금침을 그 원격을 한번 해보자 했고, 특히 여기 지역에 이제 상수도 금침원들이 자기들도 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이제 인으로 금침하는 것을 동의를 해서 별다른 이제 잡음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라망 네트워크를 어떻게 신뢰성을 높일 거냐 굉장히 고민을 해서 초기 65% 정도 데이터 수신율 되던 거를 이제 90%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요까지가 사실은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제 이 실전 과정에서 이 데이터들이 이제 상수도 본부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로라망 구축하고 디바이스 검증하고 원격 검증을 했는데, 여기 데이터가 확보되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충북 정평에서 그 모녀가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데이터가 상수도 검침을 하면 이제 5분마다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5분마다 데이터가 올라오는 요걸 가지고 뭘 확인했냐면, 물 사용량을 확인해서 고독사랑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한 2,000가구 올해 하반기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만약에 물 사용량이 오늘 아침에 물 사용량이 갑자기 줄었다. 그러면 요양급여사나 요양보호사들 이제 파견해가지고 한번 체크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례는 암스테르담에서도 이제 물 쪽 관련된 걸 한번 실증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만 충족되어 있는 똑같은 시스템인데 데이터만 잘 활용해서 이제 전혀 다른 쪽에 가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증 과정에서 굉장히 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좀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R&D를 할 때 실증의 중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중요성이라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법제도를 고려한 R&D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규제 개혁, 뭐 규제 개선들이 논의가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인정 프로세스가 다 있고, 미국의 FDA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강한 인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정 프로세스에서 결국 필요한 게 뭐냐면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인허가 되고, 그다음에 보험 그 적용 여부를 해서 어쨌든 보험 코드를 받아야만 급여가 되든 비급여가 되든 사실은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간에 모든 과정에 데이터를 다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실증 없이는 얻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나 이런 것이 강한 분야일수록 사실은 R&D 프로세스에서 개발 이것만 끝내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분야는 두 후단의 분야가 오히려 더 R&D의 성공률을 높이는 뭐 필수 요소인데, 이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실증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결국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그 수요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수단이 사실 가장 강력한 게 실증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 고관절 가이드 같은 경우는 결국 기존의 엑스레이나 CT로만 의사가 진료를 하던 것을 3D 모델을 가지고 진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사 수술 프로세스에서 이제 이용 수단이 바뀐 거고요. 처음에 뭐 의사분들이 엑스레이 없을 때는 당연히 열어보고 했겠지만, 엑스레이가 나오면서 어쨌든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하나 생겼다면 이런 식으로 3D 모델을 이용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하나 생기는 거고, 이게 사실은 또 엑스레이처럼 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결국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어떤 맞춤 소비로 해서 특정한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당연히 이걸 가지고 시술 시간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할 수 있고 나중에는 대중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술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증명하는 과정이 사실 시장 창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시장 창출할 과정에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임 투 마켓의 문제인데요. 예전에 뭐 벨 연구소 잘 아시지만 이제 벨 연구소가 따로 있었고, 거기서 개발하면 AT&T든 루센트든 이런 그 영업 조직 또는 제품화 조직이 사실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라는 용어가 어쨌든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제품 개발이라는 용어가 하나 더 생길 만큼 단절된 과정을 했는데, 뭐 최근에 잘 알려진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X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특정 팀들이 개발한 게 바로 그 어떤 현장에 적용하고 실증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에 제품을 내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또 확대돼서 일반층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사실은 기존에처럼 연구 따로 어쨌든 그 소비자에게 직접 그 제품을 인계를 해서 또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실증하는 과정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타임 투 마켓이 결국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본다면 실증을 통해서 이런 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신시장 창출에서 우리가 기존에는 결국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추격형 연구에서는 인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느 특정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 선도형 연구, 퍼스트 무브가 되겠다 하면 사실 그 시장에는 인정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장에 들어간다면 결국 실증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거나 타임 투 마켓을 줄여서 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실증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거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측면 또는 실증이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프로세스로 처음에 이제 개발 과정에서 어떤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 나면 실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데이터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실 가장 먼저 이제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개발도 해야 될 것 같고 기존 제품과는 또 다른 영역의 제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타 분야의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제공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능이나 이런 것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때까지 그 R&D 과정에서 뭐 보고서나 이런 데서 실증 데이터는 사실 모으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실증 사업을 한다면 이 실증 데이터를 많이 모아 놓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실증 사업할 때는 또 반드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들도 반드시 받는 게 저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의사분들하고 많이 활동을 했는데 누구나 다 이제 뭐 이종 분야의 사람 기술이 만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계획서 쓰고 보고 쓰고 논문도 같이 냈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사실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정말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연구라고 하면 사실 어떤 특정 수요 분야를 정해놓고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 융합형 연구에서는 반드시 사실은 실증이 그 강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그 뭐 계획서 논문 보고서 정도로서는 어쨌든 그게 잘 됐다는 걸 가릴 만한 해상도가 안 된다. 그래서 실증까지 들어가야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대구에 있으면서 그 이제 아까 큰 조직을 운영하면 창업 같은 걸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혁신 성장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혁신 성장을 얘기할 때 창업을 얘기하면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린 스타트 방식입니다. 즉 처음에 이제 그 고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고객에게 공급할 가장 이제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고객의 반응을 측정한 다음에 다시 이제 고객의 시장을 재정의하고 이런 끊임없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증 과정입니다. R&D의 실증 과정은 뭐 이거는 창업에 관한 이야기지만 창업이 아니라 R&D에도 똑같은 과정이 사실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하고 또 유사하게도 사실 리빙랩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픈형 리빙랩은 실증이다. 즉 우리가 인정이라는 건 아주 전문가인데 받는 거고 제품 검증은 그냥 시장에서 일반인인데 받는 건데 오픈형 리빙랩 정도쯤 된다면 사실 실증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와 그다음 일반인이 동시에 참여해서 그 기술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증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요즘 말할 때 혁신 성장의 뭐 핵심이 그 창업 이렇게 리빙랩 얘기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봐도 사실 실증이 방법적으로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혁신 성장에 이 추구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증을 해보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기존의 연구개발 그 체계들이 조금은 개편돼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증 비용을 연구비에 반영하는 거하고 연구비 집행 지침 같은 거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단적으로 이제 만약에 특정 병원에서 이게 주관이 돼서 R&D 과제를 수행하다 그걸 실증하고 싶으면 지금 상태에서 사실 연구 참여원이 아닌 그 실증에 참여하는 다른 그 병원 내 다른 직원한테는 급여를 수당이나 이런 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뭐 A라는 병원이 R&D 주관이면 실증은 오히려 B라는 병원에 가서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실증에 참여하는 그 일반인들 환자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보상수단, 다른 임상시험 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이 제품 개발해서 의료기기 실증을 할 때는 뭐 교통비라도 지불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실증 과제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인정까지는 우리가 비용 지불도 그렇고 인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RFP에
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쪽 실정 과제라는 것들 어쨌든 그 개념을 좀 정리한 다음에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정을 해보면 오히려 실정을 지원할 전문 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R&D에 관한 개념이 없고 여기 있는 R&D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현장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그 둘 사이를 사실 링크해 줄 인력들이 사실 필요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R&D 사업에서 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실정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도 관리하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또 필요하게 또 양성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산업 기술 분야는 정말 많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퍼스트 무브라고 아까 해서 실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럼 기업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실정 같은 경우는 뭐 인정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사실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산업기술 R&D 같은 경우는 좀 대규모로 실정 서비스를 한번 기획해서 빨리 착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